건강호흡의 지침서 숨 쉴 줄 아십니까? 오디오 호흡 길잡이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신의 호흡 진단하기입니다. 민수식 선생님이 이 책의 전 내용을 오디오북을 통해 오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바른 숨 DST 모델을 습득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필수 행위인 숨쉬기를 과연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신의 호흡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호흡 진단하기. 인간의 신체적인 움직임 중에서 숨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면서도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으며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쉬고 있다. 쉼없이 일어나는 호흡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몸 전체에 긴장이 쌓여 피로가 누적되고 이것이 통증과 질병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숨을 바르게 쉴 줄 알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기력이 증진되며 긴장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마음의 평안이 깃든다. 요즘 지구촌에서는 건강을 위한 호흡법이 유행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흔히 들을 수 있고 출판 매체로도 많이 접할 수 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숨을 바르게 쉬라고 권하고 있다. 정말 좋은 충고이다. 그러나 아직도 숨을 바르게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숨을 쉬는 것이 바르게 숨을 쉬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자신의 숨쉬기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숨결이 깊고 편안하게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숨이 당신의 몸에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진정 당신의 숨을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호흡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숨을 익히기 시작할 때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바른 숨을 몸에 익히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나쁜 호흡의 습관이 고쳐지면서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바른 숨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호흡의 생리학적 원리와 바른 숨의 정석 3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자신이 습관적으로 쉬고 있는 호흡의 특징과 패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자신의 호흡을 바로 알아야 한다. 바른 숨과 자신의 호흡을 비교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잠자기 전후에, 화장실이나 전철 안에서, 휴식이나 약속 시각에, 길을 걸어갈 때와 같은 일상생활 중에 틈날 때마다 꾸준히 연습을 하면 자신의 호흡을 바르게 교정할 수 있다. 자신의 호흡을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한 손은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은 아랫배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 몇 분 동안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숨을 쉰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어느 쪽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의 있게 느껴본다. 만약 숨을 마실 때 가슴 쪽의 손보다 아랫배 쪽에 손이 많이 올라오면 당신은 숨을 바르게 쉬고 있다. 그러나 아랫배 쪽의 손보다 가슴 쪽의 손이 더 많이 올라오면 잘못된 호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음은 나쁜 숨쉬기를 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적인 특징이다.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자신의 호흡의 현주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숨을 마실 때 배를 당기면서 가슴을 내민다. 숨을 마시면서 아랫배를 안쪽으로 당기는 것은 나쁜 호흡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바른 숨은 숨을 깊게 마시기 위하여 아랫배가 부풀어 올라가야 한다. 아랫배를 고무풍선이라고 상상하라. 공기를 마실 때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배가 부풀어 올라야 하고, 공기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풍선이 꺼지듯이 아랫배가 안으로 당겨져야 한다. 숨을 마실 때 어깨를 들어 올린다. 숨을 마실 때 어깨를 들어 올리면 횡격막 근육이 위로 당겨지면서 폐의 아랫부분이 압착되어 폐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든다. 숨을 마실 때는 폐의 공간이 최대한으로 늘어나야 하므로 어깨는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다. 호흡할 때 어깨가 움직이면 숨을 쉴 때마다 어깨 부위의 근육에 긴장이 발생하여 굳어지기 시작한다. 어깨와 목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숨쉬기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숨쉬기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저도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치료해 주는 분이 숨쉬기를 바르게 해야 한다.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숨쉬기를 진단했을 때 어깨를 들어 올리는 분이 계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숨쉬기의 여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숨쉬기의 중심점이 아랫배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어깨에 이어 목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젊은 분들은 가슴까지 들썩이는 경우는 없고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하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숨이 급하고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말을 하는 동안에 숨이 급하거나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호흡을 통해 공기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성대를 울리게 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 공기를 내보내는 만큼 충분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폐 속의 공기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폐 속에 공기가 부족하면 코와 목구멍의 근육이 긴장되고 이로 인해 공기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들숨의 소리가 급해지고 소리가 나게 된다. 횡격막을 활용하여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목과 코의 통로가 이완되어 공기가 신속하면서도 조용하게 들어온다. 따라서 숨소리도 나지 않고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숨을 쉴 때 혀가 목구멍 쪽으로 당겨진다. 혀는 사람이 몸에 긴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혀가 앞니에서 떨어져 목구멍 쪽으로 당겨져 있다면 이는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긴장이 있다는 뜻이다. 몸에 긴장이 있다는 것은 호흡이 바르지 못하여 우리 몸이 숨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한다는 말이다. 혀의 긴장은 쉽게 목이나 성대로 번진다. 긴장한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목과 성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친 소리가 나면서 목소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호흡을 할 때는 혀가 입 천장에 닿을 듯 말 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혀가 조금 말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긴장한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목소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
설령 내가 떨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며 산소를 충분히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이 점점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 옆구리와 허리 부위에 딱딱함을 느낀다. 아랫배로 숨을 쉬면 복부의 근육뿐만 아니라 옆구리와 허리의 근육이 동시에 자극을 받게 되어 근육의 탄력성이 유지된다.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평소에 옆구리와 허리의 근육에 자극이 가지 않으면 이 부위의 근육이 긴장하여 딱딱해진다. 굳어진 근육은 기의 흐름과 혈액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별다른 외상이 없이 허리에 통증이나 딱딱함이 느껴지면 이는 나쁜 호흡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다. 바른 숨은 복부의 근육은 물론 옆구리와 허리 부위의 유연성과 탄력이 유지되어 요통이 치료되는 효과가 있다. 평소에 윗니와 아랫니를 서로 맞닿게 입을 다물고 있다. 호흡이 바르지 못하여 우리 몸이 항상 긴장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이를 꽉 물고 있는 습관이 생긴다. 이를 물게 되면 입안이 딱딱하게 굳어져 공기의 통로가 제한되어 깊은 호흡에 방해가 된다. 입안의 긴장은 혀나 성대 그리고 어깨의 근육과 척추까지 번지게 되므로 빨리 치유해 주는 것이 좋다. 바른 숨을 몸에 익히면 내적 에너지가 생겨 침이 고이면서 입안이 편안해진다. 목소리가 자주 쉰다. 숨을 쉴 때 횡격막을 활용하여 공기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목과 혀의 근육이 긴장되고 이것은 성대를 긴장하게 한다. 성대가 긴장하면 굳어진 상태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 목이 쉰다. 목소리는 바로 호흡 그 자체이다. 바른 숨을 연습하면서 횡격막을 단련시키면 목소리가 다시 살아난다.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어한다. 성대에 공기가 통과되지 않고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충분한 공기를 집중적으로 성대를 통과시키면 그만큼 목소리에 힘이 생기게 된다. 숨결 흐름의 양과 강도가 목소리의 크기와 질을 결정한다. 바른 숨으로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는 목소리도 크고 또렷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이 잘 전달된다. 네, 지금까지 나쁜 호흡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진단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